자,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이제 2차 방정식과 이제 여러 가지 2차 방정식에서의 어떤 활용들, 그런 성질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왔는데, 이제 이 2차 방정식에 이어서 어떤 거를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하냐면은 2차 함수를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해. 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굉장히 많은 연관들이 있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이 이차 함수가 무엇인지, 이거를 중학교 때 배웠던 어떤 단원들이 있기는 했지만 한 번 더 이차 함수가 이런 거였지라고 한번 복습도 해보고 그다음에 문제도 조금씩 풀어보면서 이차 함수에 대한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차 방정식하고 그다음에 이차 함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이 단원에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이제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이거를 먼저 한번 보자. 자, 우리가 먼저는 이제 이차 함수의 그래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 이 첫 번째는 바로 어떤 거냐면 y는 ax 제곱이라고 하는 요 그래프야. 이거는 보통 이차 함수의 이제 기본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거든. 기본형. 그러면은 우리가 이 a의 값에 따라서 이 이차함수의 기본형이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데 먼저는 이제 공통적인 거. 그러니까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를 한번 한번 봐보자. 자, 이 y는 ax 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이제 대략적으로 그려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러한 모양이 나오게 돼. 음. 요러한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y는 ax 제곱이라는 거는 꼭지점의 좌표가 0,0. 아, 꼭지점의 좌표가 원점이구나.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리고 이 투개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요 이차함수라고 하는 거는 포물선의 모양이거든. 그럼 이 포물선을 딱 반으로 가르는 그 선을 바로 우리가 축이라고 이야기를 해줘. 그런데 이 축의 방정식이 바로 어떻게 되냐면은 x는 0, 즉 y축이 된다는 거지. 음. 자,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 a의 값에 따라서 y는 ax 제곱이라는 이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게 되는데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 오케이. 요런 식으로. 그리고 이 절대값 a의 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즉 폭이 좁아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 한번 생각을 해볼까? y는 x 제곱이 있고 y는 2x 제곱이 있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한번 선생님이 여기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잠깐 그려볼게요. y는 x 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y는 x 제곱 이렇게 그렸어. x가 1일 때 y 값이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다음에 한번 선생님이 y는 2x 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초록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자, 그렇게 되면 얘는 y가 1, x가 1일 때 y가 2가 되면서 요러한 모양으로 그려지겠구나. 어때? 폭이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조금 줄어들었지. 바로 이렇게 절대값 a의 값이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는구나. 우리가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y는 ax 제곱이라고 하는 이차 함수의 기본형에 대한 설명이었어.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가서 어디를 보게 되냐면은 요 표준형을 한번 볼게. 이 표준형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거든. 봅시다.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 y는 a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 아, 요렇게 완전 제곱식의 꼴이 있네. 완전 제곱식의 꼴이 있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바로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좋냐면은 이 y는 ax 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왠지 꼭지점을 좌표하고 축의 방정식도 우리가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한번 볼게. 꼭지점의 좌표는 P, Q고 축의 방정식은 X는 P다. 약간 문자로 하니까 조금
감이 안 와서 선생님이 한번 표준형을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2의 x-1의 제곱 플러스 3 요렇게 되었어. 그러면 우리가 이 표준형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꼭지점의 좌표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거거든. 꼭지점의 좌표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 주냐. 자, 꼭지점의 좌표. 얘는 바로 뭐냐면은 이 제곱 안에 있는 요 x 빼기 1을 0으로 만들어 주는 그 x의 값이 바로 꼭지점의 x좌표가 되고, 그다음에 요 뒤에 더해져 있는 요 플러스 3이 바로 꼭지점의 y좌표가 된다는 거. 그리고 추계 방정식은 바로 요 x는 1. 이렇게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와 추계 방정식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형이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지. 자, 우리 그러면은 표준형이 있으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형이 있거든. 일반형은 바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a가 0이 아닐 때. 얘를 바로 그래프의 일반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줘. 그런데 선생님은 이 내용을 외우는 것을 비추합니다. 왜냐면은 딱 봐도 너무 복잡하잖아. 그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거. 여기서는 이게 되게 중요해. 선생님이 일반형에서 표준형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여기 지금 예시가 나와 있어요. 2x제곱 더하기 4x 빼기 4라고 하는 이러한 이차함수가 있지.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잠깐 요 상수항을 내버려 두고 요 2x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4x 얘네 둘을 가지고서 뭘 만들어 주냐면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자, 일단 2로 묶어 줘. 최고차항의 개수로.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x 빼기 4. 어, 그런데 얘들아, 여기 지금 이 x제곱 플러스 2x 뒤에다가 어떤 적당한 상수를 이제 더한 다음에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주려고 하거든. 그러면은 일단 어떤 걸 더해야지만 좋을까? x제곱 더하기 2x야. 근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얘는 바로 어떤 걸 더해주면 좋냐면 플러스 1. 플러스 1을 더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완전 제곱식 끝났고 어떤 걸 더해줬으면은 우리가 빼줘야지만 원래식이랑 변함이 없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이거는 1을 더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2 곱하기 1에서 플러스 2를 더한 거와 마찬가지야. 그러면은 없던 2를 더해줬으니까 우리가 2를 빼야 되겠지?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요 마이너스 4도 여기다 그대로 이렇게 써줄게. 자, 그렇게 되면 2에 x 플러스 1의 제곱, 아싸, 완전 제곱식 됐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일반형을 바로 표준형으로 바꾸게 된 거야. 그리고 우리가 표준형의 가장 좋은 점, 꼭지점의 좌표와 추계 방정식을 바로 알 수 있다.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될까, 얘들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추계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우리가 일반형의 이러한 공식들을 외우지 말고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만드는 거를 우리가 파악한 다음에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꼭지점의 좌표와 투계 방정식을 구하는 게 여기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음. 자, 우리 그러면은 한번 우리 129페이지를 한번 가보자. 음, 음, 음. 자, 여기서 이제 이차 함수의 식을 구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다 외울 필요는 없어. 선생님이랑, 이제 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예시들을 통해서 한번 해볼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선생님이 따로 외우거나 그러지는 않고 4번도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5번은 있잖아. 이 이차함수의 개수의 부호인데 이거는 알아두면은 굉장히 유용해. 우리가 이제 이차함수가 있는데 여기는 일반형으로 주어졌구나. 이차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 개수 abc의 부호는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된다는 거야. 일단은 먼저 첫 번째는 a의 부호.
즉 x제곱의 개수의 부호인데 이거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이 된대. 아, y는 ax제곱 아까 기본형 할 때 잠깐 설명을 했었지? a가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 아, 여기서는 선생님 반대로 이야기할게.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러면 아, a가 양수구나. 위로 볼록하면은 a가 음수구나. 이렇게 해서 아,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에 따라서 우리가 a의 부호를 따져주면 돼. 자, 그다음에 이제 이 b의 부호는 있잖아. 축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데 요거 한번 볼게. 자, 만약에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고 어떤 이차 함수가 요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 그러면은 얘의 축의 방정식은 요게 점점으로 된 이 부분이겠지.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A의 부호와 B의 부호가 같아.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차 함수가 요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 그럼 얘의 축의 방정식은 여기에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야. Y축을 기준으로 해서 같다. 오케이? 축이 왼쪽에 있으면은 A와 B의 부호는 서로 같은 부호이고 축이 오른쪽에 있으면은 A와 B의 부호는 서로 다른 부호야.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일반형일 때 축의 방정식이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지만 선생님이 이건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 축의 방정식을 구해보게 되면은 이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 만약에 축의 방정식이 이렇게 x가 0보다 작다. 이때는 a와 b의 부호가 같다. 그 다음에 이 축의 방정식이 y축 오른쪽에 있다. 즉 0보다 크다. 이러면은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 여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부터 같다. 아, 왼쪽에 있으면은 A와 B의 부호가 같은 거구나. 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가 다른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좋지. 자, 그 다음에 이제 C의 부호는 뭐냐면은 바로 y축과의 교점, 즉 y절편. y절편의 위치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지. 만약에 그래프와 이제 y축이 만나는 점이 x축 위쪽에 있으면 c는 0보다 크고 x축 아래쪽에 있으면 c는 0보다 작다는 거야. 자, 선생님 한번 볼게. 예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어떤 모양이냐면은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러한 모양이 있을 때 바로 A와 B와 C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면 일단은 이 그래프의 모양이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아하, A는 음수가 되겠구나. 그래프의 모양으로 A의 부호를 알았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축의 위치를 볼게. 축의 위치가 Y축보다 오른쪽에 있네? 같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축의 위치가 Y축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네? 그러면은 A와 부호가 다른 거니까 B는 0보다 크겠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Y축과의 교점, 이 Y절편이 지금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냐면은 X축 위에 위치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C는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요거에 우리가 부호, ABC의 부호를 우리가 따져줄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꼭지점을 알려면은 어떤 게 좋냐? 표준형이 좋다. 그럼 우리가 표준형으로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지. 지금 이차 함수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y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ax 마이너스 3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6b 이렇게 나왔는데 되게 이차 함수가 좀 다소 길어 보이지만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어떤 거냐면은 요 앞에 있는 요 x제곱과
요 x가 있는 항 있지. 요 두 개만 먼저 신경을 써주면 돼. 자, 그렇게 되면은 얘를 먼저는 이 최고차항의 개수로 요 두 개만 이렇게 묶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줄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뭘 해주냐?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ax라고 하는 항이 있는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우리가 완전 제곱식의 상수항 아까 이야기하려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요거를 잠깐 이야기해 줄게. 완전 제곱식의 상수항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1차항의 개수를 2로 나눈 거에 제곱. 이게 바로 완전 제곱식의 상수항을 구하는 방법이거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a잖아. 그럼 이거를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하게 되면은 a제곱이 바로 상수항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이렇게 a제곱을 더해야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없던 걸 더해줬으면 빼야 돼.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a제곱하고 곱한 게 마이너스 2a제곱이거든? 지금 마이너스 2a제곱을 지금 더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마이너스 2a제곱을 빼줘야지. 그래야지만 원래식이랑 변함이 없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6b. 이제 정리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2에 여기는 x 빼기 a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2a 제곱이기 때문에 자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6b. 오케이. 자, 표준형으로 구했어. 우리가 그럼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가 있는데 바로 꼭지점의 좌표는 a,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6b. 아하, 얘가 바로 꼭지점의 좌표구나. 그런데 이게 바로 지금 뭐라고 했냐면 4, 마이너스 7이라고 했어. 그럼 바로 됐네. a의 값은 4가 되고 그 다음에 a에다가 4를 대입한 다음에 같다라고 두게 되면 우리가 b값도 구할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꾸게 되면은 꼭지점의 좌표, 추계 방정식을 쉽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 우리 여기 2번 보게 되면은 2차 함수의 식을 구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추계방정식이 x는 1이고 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추계방정식을 잘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표준형이 되는 거지. 자, 그럼 한번 표준형으로 잠깐 한번 보보자. 자, 추계방정식이 x는 1이 나오려면은 일단 a를 곱할게. 여기가 x 한 다음에 추계방정식이 1이 나와야 돼. 그러면 이 완전 제곱식꼴은 바로 x-1의 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 더해주는 게 b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우리가 표준형으로 추계방정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식을 한번 세워봤어. 그 다음에 이 식이 바로 마이너스 1, 0, 4, 마이너스 5를 지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두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두 점을 한번 각각 대입해보면 되겠네? 먼저 첫 번째 마이너스 1, 0 한번 대입해볼까? 그러면은 y에다가는 y좌표 0, 그 다음에 x에다가는 x좌표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는 거지. 계산해 보게 되면은 4a 더하기 b가 0이 되는구나. 식을 하나 구했어. 자, 그 다음에는 또 4, 마이너스 5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 자, 그럼 y에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a는 그대로 두고 자, x에다가 4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9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얘들아 a하고 b값 구할 수 있겠지? 우리가 a하고 b값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연립방정식을 이용을 해주면 돼. 그렇게 되면 a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b가 4가 나오게 되겠군. 아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어지는 2차 함수식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고자 하냐면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라고 했거든. 이거는 바로 y 절편을 이야기를 해.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이 y 절편하고 꼭지점의 y 좌표를 헷갈리거든. 꼭지점의 y 좌표. 그런데 얘는 엄연히 다른 거야. y 절편이라고 하는 거는 x가 0일 때 y 값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꼭지점의 y 절편은 실제로 그 가장 그 움푹 파이거나 가장 볼록한 부분에서의 그 점의 좌표를 말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 플러스 4가 있는데요? 얘가 y 절편 아닌가요? 이렇게 구하면 절대 안 돼. 표준형에서 뒤에서 더한 수는 바로 꼭지점의 y 좌표지 y 절편이 아니야. 오케이? y 절편은 반드시 어떻게 구하냐면은 x에다가 0을 대입한 다음에 구해줘야 돼. 자,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바로 y의 값이 뭐가 나오게 되느냐면 3이 나오게 되겠군. 그래서 여기서는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즉 y 절편이 3이기 때문에 점의 좌표는 바로 0,3이 되는 거겠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이 계수의 부호를 한번 볼게. 자,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 계수의 부호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요 이차함수가 이렇게 옆에 그림과 같이 그려져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 일단 먼저 a하고 b하고 c의 부호 먼저 우리가 파악하고 문제를 한번 볼게. 자, 첫 번째, 먼저 이 그래프가 위로 볼록해 지금. 얘들아, 위로 볼록하게 되면은 우리가 a의 값이 어떻게 될까? a는 바로 0보다 작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축의 위치가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 있냐면은 오른쪽에 있어. 그럼 우리는 같다. 다네, 다.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 다. 그래서 A가 음수였기 때문에 B는 양수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 y축과의 교점. y축과의 교점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x축 위에 있어. 그러면 C의 값은 0보다 크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A하고 B하고 C의 부호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기 1번부터 한번 볼게. 음, 얘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요거 1은 지우고 보기 1번부터 한번 볼게. 자, A와 B가 0보다 작다. 이건 어떨 것 같아? 맞는 얘기지? 왜냐하면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서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둘이 곱하면 0보다 작겠지? 옳음. 자, 그 다음에 BC가 0보다 크다. B도 0보다 크고 C도 0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0보다 크겠지 곱하면? 옳지. 자, 그래서 3번. 3번부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어떤 서로 부호가 다른 문자들의 합이나 차가 나오잖아? 그럼 우리는 얘들 합이나 차, 그러니까 곱과 나눗셈은 서로 부호가 다르고 서로 부호가 같은 거에 따라서 부호가 분명해지는데, 이 합이나 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서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합이나 차가 나왔으면은 우리는 바로 얘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이거를 생각할 때 바로 이 x에다가 x에 적당한 수를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야. 음. x에 적당한 수를 대입을 해본다. 그러면은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이제 어떠한 부호인지를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 한번 볼게. 지금 여기 이차함수 식을 잠깐 여기다 써줄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꼴이 나오려면 도대체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을 해보면 좋을까? 선생님은 x에다가 한번 1을 대입을 해볼래. 그렇게 되면은 이제 y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왔어. 그럼 한번 보자. 그래프를 해서 x의 값이 지금 한 요 정도에 있겠지, 얘들아? 그럼 이 x가 1일 때에 요 y의 값의 부호를 보는 거야. x축 위에 있잖아. 그럼 양수가 되겠지?
아, x가 1일 때에 y의 값이 0보다 크겠구나.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라는 거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 우리 4번 한번 볼까? 4번은 그러면은 지금 4a 더하기 2b 더하기 c라고 나와 있거든? 아, 그러면은 이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을 하면 좋을 것 같아? 4, 2, x에다가 한번 2를 대입해 볼까? 그럼 x에다가 한번 2를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y의 값이 오호 4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나오네. 야호. 자, 그러면은 한번 보는 거지. 자,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는 y의 값이 어떻게 돼? 0이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얘는 0이 되는 거구나. 요렇게. 아까 보기 3번이 맞았나? 보기 3번 맞았네. 보기 4번도 맞았네. 그러면은 이제 뭐 1, 2, 3, 4번이 맞으니까 5번이 틀린 거네. 뭐 5번을 그렇게 뭐 답을 체크를 해도 되지만 우리 5번은 있잖아. 조금 신기해. 그러니까 A 빼기 2B 더하기 4C야. 얘는 도저히 어떻게 도대체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얘들아, X에다가 분수를 대입해도 된다? 선생님은 있잖아. 한번 X에다가 2분의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 그러면은 y 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선생님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을 해볼게. 그래, y의 값이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b 더하기 c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를 4분의 1로 여기가 a 4분의 1로 묶어보 오타 오타. 자, 얘가 x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4분의 1 a. 그럼 여기를 4분의 1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야. a 빼기 2b 더하기 4c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분수를 대입해도 되는 거구나. 그럼 한번 선생님 마이너스 2분의 1,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뭐 여기겠지?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러면 이때 y 값이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가 되겠네. 자, 그렇게 되면은 얘는 양수에다가 4분의 1을 곱하니까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답이 바로 5번이 되는 겁니다. 5번 틀렸지? 이런 식으로 어떠한 개수의 합이나 차가 나왔을 때는 x에다가 한번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우리가 부호를 따져주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이제 이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정리를 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차 방정식과 이차 함수와의 관계가 이제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볼게. 먼저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의 해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해. 여기 보면은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그래프 다시 이야기할게.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는 2차 방정식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실근과 같다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요? 만약에 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요 2차 함수가 요런 그림과 같이 그려지면서 x축과 이렇게 교점이 있잖아. 그러면은 이 x축의 교점의 x좌표는 바로 뭐냐면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거지. 그렇구나. 그러면은 한번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어떤 y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어떤 방정식이 이차 함수가 있어. 근데 이 이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얘들아, 선생님이 잠깐 함수를 다시 예를 들어볼게. 다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라고 하는 이러한 2차 함수가 있어. 그런데 지금 이 2차 함수는 바로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1 마이너스 3 요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2차 함수와 지금 x축과의 지금 교점이 여기 x가 마이너스 3일 때랑 x가 1일 때거든?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은 바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라고 하는 요 2차 방정식의 실근 있지?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바로 이 교점의 x좌표 마이너스 3 또는 x는 1이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의 해와의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볼게. 이거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의 관계인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2차 방정식이 굉장히 많이 쓰여. 여기서 지금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바로 뭐와 같냐면은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2차 함수와 x축과의 위치 관계, 뭐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보호에 따라서 알 수가 있다는 거야. 한번 볼게.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만약에 이 2차 함수와 x축과의 위치 관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잖아? 그리고 이제 요렇게 그려지는 거겠지?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거.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실근의 개수가 2개니까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2개라는 거지. 음. 자, 만약에 여기서 지금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지금 0이잖아? 그러면 이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는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한다. 그림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접하는 식으로. 이때는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바로 1개라는 거. 자, 만약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이 2차 함수와 x축과의 위치 관계는 만나지 않는다야. 그래서 그림이 또 이렇게 x축과 만나지 않도록 그려지겠지? 그래서 이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관계는 바로 0, 없다는 거지. 오케이? 자, 우리 그럼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2차 함수와의 그래프와 이 x축의 위치 관계를 지금 말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 우리가 이거를 지금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아는 방법은 직접 다 막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뭔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얘는 어떤 식으로 구해주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 요렇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만들어줘. 그 다음에 얘 이제 판별식을 우리가 부호를 한번 보는 건데 짝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짝수 판별식을 써볼게.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a 곱하기 c니까 1 곱하기 5. 계산을 해보니까 얘가 0보다 작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는 바로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그렇군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판별식을 해봤더니만 0보다 작아? 그러면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2차 함수와 x축과의 위치 관계 또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우리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잘 봐야 돼. 요 3, 4번의 개념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하고 먼저는 이 필수 예제 1번을 한번 볼게.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2차 함수가 y는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거야. 이 그래프가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실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거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2하고 4가 있대. 자, 정리. 요 y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와
S축과의 교점의 요 교점에 지금 X좌표가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2하고 4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무엇과 똑같은 거냐면은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하는 이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는 거야.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지금 마이너스 2하고 4라는 이야기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근이라고 하는 거는 x에다가 그 값을 대입했을 때 그 방정식이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가지고 8 빼기 2a 더하기 b는 0,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8 이항해줬어. 자, 대입했지? 그 다음에 x에다가도 4를 대입을 해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46, 32 더하기 4a 더하기 b는 0 해서 4a 더하기 b가 바로 마이너스 32구나.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얻어서 얘를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풀게 되면은 a하고 b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지. 이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는 바로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구나를 이용을 해가지고 a하고 b의 값을 구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군요. 자,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보자. 지금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a하고 b의 길이가 선분 a, b의 길이가 2루트 2일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거든. 그런데 지금 이 2차 함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쉽지가 않아. 뭔가 점도 안 나와 있고 또 2차 함수에는 또 k까지 있고 이럴 때는 최대한 힌트를 찾아야 되는데 자, 선생님이 얘를 한번 표준형으로 바꿔볼게.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좋아. 다시 한번 복습. 자, 표준형으로 바꿀 때는 앞에 있는 요 x제곱하고 마이너스 6x만 먼저 신경 써준다는 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하는데 상수항이 필요하네. 왠지 마이너스 6x이기 때문에 여기 상수항이 플러스 9가 필요하겠네. 없던 9를 더해줬으니까 빼야 되겠네. 그리고 원래 있던 k 빼기 3은 그대로 적어주고 그렇게 되면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k 빼기 12 이렇게 나왔군. 그러면 우리가 뭐 꼭지점의 좌표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축의 방정식이 x는 3이라는 것까지는 알았지? 그럼 한번 대략적으로 그래프의 모양을 한번 보자. 자, 좌표 평면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지금 축이 어떻게 되냐면은 x는 3이 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금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하는데 우리가 2차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인 모양이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제 A하고 B의 선생님이 그 길이가 어떤지는 뭐 어디에 위치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 X는 3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거리로 이제 떨어져 있어야 돼. A하고 B는. 그런 다음에 그럼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이렇게 B가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럼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바로 이 전체가 지금 2루트 2가 되는 거잖아. 돼? 그러면 그거를 반으로 잘라서 여기는 루트 2고 여기가 루트 2. 길이가 요렇게 루트 2, 루트 2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A의 좌표를 알 수가 있는 게 A라고 하는 거는 이 X는 3으로부터 왼쪽으로 루트 2만큼 떨어져 있는 애기 때문에 바로 이 A는 바로 3에서 루트 2만큼 왼쪽으로 떨어져 있는 거. 점의 좌표를 알았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A를 이렇게 3 빼기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적으면 안 되고 자, A의 X좌표 얘가 바로 3 빼기 루트 2. 그럼 우리가 B의 X좌표도 한번 보자. B의 X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B라고 하는 거는 이 3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3 플러스 루트 2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이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들을 다 한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뭘 할 거냐면 이제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갈 거야. 자, 2차 방정식으로 바꾸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빼기 3은 0.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바꿨어. 그러면 얘의 두 실근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3 빼기 루트 2하고 3 더하기 루트 2가 되겠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에서 두 실근이 나왔을 때 이제 요 k의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k의 값은 지금 이 2차 방정식에서 바로 상수항에 해당이 돼. 우리가 두 근을 이용을 해서 상수항을 구하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두 근의 곱이 요 두 근의 곱이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이라는 거를 이용하면 좋거든. 근과 개수와의 관계지. 자, 그러면은 지금 2차항의 개수가 1, 그리고 상수항이 지금 k 빼기 3이야. 그러면은 얘 계산해 주게 되면은 7이 k 빼기 3이니까 k는 10이 되는 거구나. 요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돼. 지금 이제 한번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2차 함수에 지금 일반형이 나왔는데 한번 표준형으로 바꿔서 대략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3이고 그 축의 방정식으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A, B에 우리가 좌표를 구했지. 이 A, B의 X좌표는 바로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기 때문에 마지막에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K의 값을 구했다는 거. 많은 개념이 들어가 있다. 자, 우리 이 문제를 한번 꼼꼼하게 잘 공부를 해보자.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 이거는 바로 우리가 어떤 걸 이용하기로 했냐면은 2차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을 하기로 했어.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판별식을 한번 이용해 볼게. 자, 지금 여기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라고 하는 이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가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실수 k의 값또는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일단 판별식을 이용을 해줘야 돼. 먼저 첫 번째,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는 0이라고 이제 2차 방정식을 구했지.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을 구할 거야. 여기 지금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 짝수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을 한번 써볼게.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a 곱하기 c. 그러니까 1 빼기 k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이 판별식 1 빼기 k가 바로 0보다 커야 돼. 이러면 마이너스 k 이항하게 되면은 k가 1보다 작을 때 이 2차 함수와 x축이 두 점에서 만나겠구나. 끝. 그 다음에 2. 접한다. 우리 판별식을 계속 재활용하자. 한 번 구한 다음에. 판별식이 지금 1 빼기 k라고 했는데 얘가 접하려면, 즉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얘는 0이 돼야 돼. 그러면은 바로 k의 값이 1이 되는 거지. 끝. 자,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미리 구한 판별식을 또 사용합시다. 만나지 않는다. 즉 교점이 없으려면은 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은 k가 1보다 크면 되는 거구나. 끝. 자, 우리가 그래서 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렇게 필수 예제를 한번 풀면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이 개념을 들으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나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해보고 또 계속해서 문제 풀이를 통해서 이 내용을 한번 익혀보자.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